드라마 정연이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5번째 에피소드를 앞두고 아주 따끈따끈한 선공개 영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가수 데뷔를 앞둔 정연이의 무대 리허설 장면이었는데요. 목포의 청춘을 부르는 정연이의 얼굴은 왠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향전에서 방자를 연기할 때의 정연이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장이라도 무대를 뛰쳐나와 매랑국극단으로 돌아갈 듯 보이는 정연이. 그럼 지금부터 다음에 벌어질 이야기 속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 데뷔를 앞둔 정연, 이내 엄마가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과 종국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연이 엄마가 소리를 그만둔 사연이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원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연이 엄마의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공개되었듯 정연이 엄마 채공선은 하늘이 내린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재 소리꾼으로 유명세를 얻은 그녀는 레코드판을 내게 되는데 이게 또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지금으로 치면 국민 여동생급의 아이돌 스타가 탄생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때 채공선의 목이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녀의 목이 진짜 부러진 건 아니었고 당시 소리판에서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성대결절 같은 부상으로 더 이상 고음을 낼 수 없게 된 것 같은데요. 평생 천재라는 소리만 듣고 자란 채공선, 모든 걸 잃은 듯한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그녀의 곁에는 절친한 동무 강소복이 있었습니다. 처음 강소복은 채공선의 재주에 강함 질투심을 느꼈지만 이내 그녀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친자매 같은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재회가 그다지 감동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싸늘함과 서먹함 정도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그렇게 보였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목이 부러진 채공선은 주변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 앓게 됩니다. 목을 고치기 위해 추월만정 레코드 수익을 모조리 쏟아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었죠. 그녀가 아무에게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준 이유가 전부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채공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소복이에게도 이런 사실을 비밀로 했던 것이었죠. 채공선은 모두에게 버림받기 전에 자신이 모두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어버렸던 것이었죠. 남은 사람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사라져버린지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조차 이유를 모르니 대중들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채공선은 소리를 완전히 포기한 채 한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지. 6.25 전쟁통에 채공선은 남편마저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채공선은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대한민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 PD가 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박종국이었죠. 앞으로 텔레비전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예견하는 박종국. 하지만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의 태동기였기에 보급도 부족하고 사람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을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텔레비전의 부흥을 위해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거리, 그게 바로 채공선이었던 것이죠. 박종국이 어떻게 정연이와 채공선의 가족관계를 알게 되었는지까지는 아직 드라마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원작에서는 다방에서 정연이가 노래를 부를 때 채공선의 스승 임진 선생이 박종국과 함께였습니다. 임진 선생은 한눈에 그녀가 채공선의 딸이란 걸 알아보게 되죠. 박종국은 이때 정연이의 엄마가 채공선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이용해 채공선을 끌어내려는 음모를 머릿속에 그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상에서는 박종국이 단순히 정연이의 노래만 듣고 그녀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는 정연이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 채공선의 존재를 눈치챘는가겠죠. 여기서 원작에는 없는 다소 불필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채공선이 정연이를 데리러 서울에 올라온 부분이었죠. 우연히 마주친 강소복과 정연이의 고집으로 인해 채공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채공선과 정연이의 모습을 박종국이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박종국은 채공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년이를 미끼로 채공선을 세상에 끌어내면 대박을 칠 것이다. 일단 정년이를 가수로 만들기만 하면 박종국의 계획은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년이를 아주 엄청난 스타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저 가수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적당한 노래만 불러주면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계획은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정년이를 통해 채공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선공개 영상에서 정년이의 리허설을 바라보는 박종국의 모습은 딱히 대단한 기대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였죠. 정년이가 아직 숨겨진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패트리샤와는 꽤나 대조적인 반응이었죠. 한편 생방송 무대에선 정년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리허설 때로 조신하게 목포의 청춘을 부르던 정년이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고유의 판소리 창법으로 윤정년 오리지널 목포의 청춘을 부르게 되죠. 정년이의 돌발 행동으로 방송국은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이후 정년이는 가수를 때려치고 메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정년이도 박종국의 검은 속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고 스타가 되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 정년이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게 바로 국극을 하고 싶다는 가슴속 열망이었습니다. 패트리샤에게 노래 레슨을 받고 가수 데뷔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극을 하고 싶다는 정년이의 가슴속 불신은 아직 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가수 준비를 하게 되면서 국극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지기만 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깨닫게 된 정년이는 무작정 다시 메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극이 하고 싶다며 강소복 앞에서 울부짖는데요. 웬일인지 강소복은 정년이를 용서해주고 다시 메란의 일원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정년이의 일을 쉽게 넘어가주면 너도 나도 메란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려 할 텐데 왜 그녀는 정년이를 다시 받아준 것일까요? 강소복은 정년이가 텔레비전 무대를 뒤집어 놓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국극에 대한 정년이의 열정이 텔레비전을 통해 강소복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한편 다음의 텍스트 예고에서는 자명고 오디션 준비의 열기가 한창인 국극단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원작의 내용을 참고해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란으로 돌아온 정년이는 규칙을 어긴 벌로 한동안 설거지 전담을 맡게 되는데요. 정년이는 강소복이 내려준 벌칙이 자신에게 오디션을 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년이를 보고 주란이가 오디션을 포기하지 말라며 쓴소리를 한마디 해주게 되죠. 주란이의 말에 정신이 들게 된 정년이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 서둘러 설거지를 마무리합니다. 설거지한 식기를 정리하기 위해 창고에 들어선 정년이는 사업부 막내 호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호균은 뭐라도 훔치다 걸린 것 마냥 당황해하며 창고를 빠져나갑니다. 사실 사업부에서는 암암리의 메란의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비자금을 금괴로 바꿔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호균이 창고를 나서면서 창고에 문이 잠기고 맙니다. 오디션을 코앞에 둔 정년이는 꼼짝없이 창고에 갇혀버리고 만 것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이번 주말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